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자료는요. 욥기, 그리고 소포클레스 비극 같은 문학 작품들입니다. 여기서 분노나 용서, 또 공감 같은 인간의 아주 깊은 감정들을 문학이 어떻게 다루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겨진 통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수천 년 전의 문학이 오늘날 우리 감정, 예를 들면 왜 어떤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또 때로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걸 이해하는데 여전히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문학은 시대나 문화를 넘어서 이런 공감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비밀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욥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정말 신실했던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는 이야기잖아요. 재산, 자녀 다 잃고. 네, 극한의 고통이죠.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다가 결국엔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통찰 같은 게 있을까요? 욥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건요. 흔히 생각하는 인과 음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기대를 완전히 깨버린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욥의 고통은 죄의 대가가 아니니까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욥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신에게 솔직하게 따져 묻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그 솔직한 감정 표현, 질문을 던지는 행위 그 자체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사과인가요? 그게 좀 복잡한 게요. 단순한 잘못 인정이나 사과라기보다는 뭐랄까 자신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정말 처절하게 까닫고 깊이 성찰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으로 읽을 여지가 훨씬 많아요. 고통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정답 대신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고뇌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소포클레스 작품을 보면 사과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폴로기아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안합니다 하는 사과나 죄의 고백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식이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변론하는 것에 더 가까웠거든요. 변론이요? 네. 예를 들어 소포클레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 있잖아요. 네, 알죠. 오이디푸스가 끔찍한 진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걸 깨닫고 아하, 사실이구나 하고 외치죠. 이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끔찍한 운명에 대한 깨달음, 그 고통의 절규인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 절규가 오히려 더 강렬한 울림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학이 일종의 공감 발생기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포클레스는 어떤 점에서 좀 특별했을까요? 소포클레스는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나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데 아주 탁월했어요. 독자들이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 거죠. 내면에 보여준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하마르티아, 그 비극적 결함이나 실수라는 것도요. 일부러 저지른 악행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판단 착오나 실수에 가까워요. 문학은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지른 인물들의 고통, 후회, 이걸 생생하게 그림으로써 우리 독자들이 나라도 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연민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문학이 가진 치유의 힘 중 하나고 또 공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결국 문학은 완벽한 영웅보다는 실수를 통해 고통받는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더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군요. 아까 사과랑 용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심 없는 사과는 오히려 관계를 더 망치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죠. 바로 그 복잡한 지점을 문학이 파고드는 겁니다. 잘못했으니 사과하고 사과했으니 용서한다. 이런 단순한 공식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 문학은 어떻게 이걸 보여주나요? 인물이 겪는 그 깊은 고뇌, 후회, 그리고 성찰의 과정을 아주 자세히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공감 회로를 자극하는 거죠. 그냥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네. 왜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지,
또 진정한 사과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물론 공감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죠.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때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감이 너무 강해져서 편향된 판단을 하거나 다른 집단에 대한 지나친 적대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네, 공감의 양면성이네요. 맞습니다. 문학은 바로 이런 공감의 복잡한 양면성까지도 탐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욥기나 그리스 비극 같은 고전이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단순히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탐색하고 또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하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읽히고 공감을 얻는 이유는 바로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핵심, 그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오래된 이야기들을 필요로 할까요? 어쩌면 기술이나 효율성만으로는 절대 답할 수 없는 우리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기회를 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